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이민 단속 관련 시위, 그리고 또 하나는 팬데믹 전후로 좀 두드러졌던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증가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관련 대응에 대한 내용들이죠. 맞아요. 당신께서도 주목하고 계실 이 두 가지 사안을 통해서 현재 미국 사회의 어떤 긴장, 갈등 이런 것들의 배경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 6월 초 로스앤젤레스 상황부터 볼까요? 그 이민세관 단속국, IC라고 하죠. 네네, IC. 거기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벌인 게 계기가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 패션 디스트릭트나 홈디포 같은 곳에서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100명 넘게 체포되면서 바로 시위로 이어진 거죠. 처음에는 근데 평화롭게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처음엔 그랬는데 금방 좀 격렬해졌어요. 자료를 보면 경찰이나 연방 요원들하고 시위대 간 충돌이 꽤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 그 6월 7일 파라마운트하고 콤프턴 지역에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일부는 화염병이나 돌 같은 걸 던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화염병까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방 요원들도 대응을 했는데 섬광탄이나 최루탄, 고무탄 같은 비살상 무기라고는 하지만 이걸로 대응했죠. 그 과정에서 부상자도 많이 나왔다고요?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위대뿐만 아니라 경찰도 다치고 심지어 경찰이 타던 말까지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체포된 사람도 7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취재하던 기자들도 다쳤다고요? 네, 맞아요. 최소 5명 정도 부상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결국 연방정부가 직접 나섰군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띄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연방지휘하에 뒀다는 거요. 이게 왜 특별히 중요한 건가요? 그건 정말 이례적인 조치라서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도 1965년 셀마 행진 이후 처음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죠. 1965년 이후 처음이요? 네. 보통은 주방위군은 주지사 지휘를 받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연방군으로 전환시켜서 지휘한다는 건 그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연방 권력의 개입이라서 논란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해병대 700명 동원령까지 내려졌으니까요. 긴장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고 그 와중에 시위 중에 약탈이나 방화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했고요. 정치권 반응도 정말 극명하게 갈렸겠네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나 게빈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거고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죠. 비판했군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시위대를 반란군이다, 심지어 외국 침략이다, 이런 식의 아주 강한 표현을 쓰면서 주방위군 투입은 정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LA 지역 시위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당신이 보시는 이 자료들을 보면 이민 문제, 시위의 자유,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어떤 권력 문제, 언론 자유까지. 네, 맞아요. 미국의 아주 첨예한 국가적 논쟁거리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확 드러난 셈이군요. 그렇죠. 로이터 통신 분석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정치적 계산이 깔린 좀 의도적인 갈등 조장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잠시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당신의 자료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축인데 바로 아시아계를 겨냥한 징후범죄 문제입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게 급증했다는 보고서들이 많죠. 네, 그 스톱 AAPI 헤이트라는 단체 보고가 있던데 보니까 팬데믹 초기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9,000건이 넘는 사건이 보고됐다고요? 네, 9,000건 이상입니다. 이게 대부분은 언어폭력이긴 했지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신체적인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차별받는 그런 심각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숫자네요. 당신께서도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자료들을 보면 팬데믹 초기에 나왔던 말들, 중국 바이러스라던가
콩플루 같은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이 이런 분위기를 더 부추겼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이게 좀 단순한 비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런 발언들이 아시아계를 어떤 질병을 옮기는 존재 혹은 뭐랄까 영원한 이방인으로 보는 아주 오래된 인종차별적인 편견 있잖아요. 아, 그 황화론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소위 황화론 옐로우 페릴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혐오 감정과 이게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정 집단을 문제의 원인으로 딱 지목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킨 거죠. 실제로 FBI 통계에서도 그게 확인된다고요? 네, 2020년하고 2021년에 반아시아 증오 범죄가 급증한 게 명확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 같은 경우는 2019년에는 단 한 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131건으로 늘었으니까요. 와, 1건에서 131건이요. 정말 폭발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연방 차원에서도 뭔가 대응 노력이 있었군요. 2021년에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었나요? 네, 그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 같은 것들이 제정되면서 법무부가 이제 증오범죄 사건 검토를 좀 더 신속하게 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또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의 자료는 여전히 좀 큰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데이터 문제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역 경찰들이 증오범죄 데이터를 FBI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고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식 통계가 실제 발생하는 사건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언어 장벽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고요.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어렵게 신고를 해도 이게 실제 증오범죄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까지 가기는 더 어렵다는 그런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커뮤니티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피해자들이 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언어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자료들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당신의 자료들은 로스앤젤레스 시위와 반아시아 증오범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미국 사회 깊숙한 곳의 어떤 갈등과 분열을 참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민 문제, 인종 문제, 정치적인 대립, 그리고 연방 권력의 역할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런 첨예한 갈등 속에서 개인, 그리고 공동체, 또 정부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당신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더 깊은 탐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